사실 인테리어 나중에 하려고 할 때 좋은 집 구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 한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진짜 이제 생각보다 큰일이 날 수가 있어. 형님, 아니 요즘 이제 부동산 매물 막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인테리어를 한 집을 보는 게 좋아? 아니면 인테리어 안 한 집을 들어가는 게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기본 공사가 되어 있는데 적당히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을 선호하기는 해. 왜 그러냐면은 예쁘게 되게 해놨는데 샤시나 이런 거 교체 안 하고서는 그냥 필름을 했다던가, 어떤 곳은 꼭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덮어놨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공사하느라고 비용이 또 생기는 거거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기초 공사가 잘 돼 있는 걸 체크를 좀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일반 분들은 사실 체크하기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몇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면 어떨까? 아, 그러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인테리어적 포인트. 그리고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인데 집 구조나 이런 것들도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집 구조도 다 달라? 집 구조가 다 다르잖아, 아파트라는 게. 사실 인테리어 나중에 하려고 할 때 좋은 집 구조가 또 있어요. 아, 인테리어 하기 쉬운, 그래서 비용이 덜 드는 그런 집 구조가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빨리 알려줘. 그래. 야, 형, 근데 그러면 집 구조는 어떤 게 있어? 구조는 첫 번째는 환상형 구조로 집을 구하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집 구조가 뭐 타워형도 있고 뭐 판상형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의 형태가 있거든. 근데 이제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빗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상형으로 해서 좀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게 아무래도 가구를 놓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다는 거지. 환상형 구조로 하면은 거실이랑 주방이 마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거실 창문에서 주방 창문으로 이제 맞바람이라고 하지. 그런 게 이제 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환기에도 용이하고. 보통 이제 전열 교환기나 이런 거 설치하면 너무 좋지만 창문으로 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판상형이 좋고, 그리고 판상형 중에서도 주방 공간 있지. 주방 공간이 너무 길게 되어 있지 않게,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나 이런 거 놓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방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쁘지가 않다는 거지. 대면형 주방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일랜드 뭐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거실의 폭과 주방의 폭이 거의 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집 구조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좀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좋다. 그치. 그렇게 돼 있으면 요즘에는 LDK가 다 리빙, 다이닝, 키친이 거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형,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너무 탑층을 고르면 안 돼. 그 맨 끝에 위에 층 있잖아. 아, 이 펜트하우스다 하면서 좋아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 펜트하우스 그 돈이 없어서 못 사지. 펜트하우스를 사면 안 된다고?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뭐냐면은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요즘에는 옥상층을 단열을 더 빡세게 해줘, 천장을.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있는 한기가 계속 우리 집 열을 뺏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난방비도 더 나오고. 그렇지. 난방비도 더 나올 수 있고, 일단 집이 좀 추울 수도 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로가 생길 수 있다. 아, 겨울에. 그치. 그래서 실제로 결로 공사한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곰팡이가 너무 펴가지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단열 공사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탑층의 빌라는 절대 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파트도 주의해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위층에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우레탄 방수 되어 있거든. 옥상층.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여름철에는 저렇게 방수된 우레탄이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투명한 클리어층을 통해 가지고 돋보기 효과 때문에 이게 열이 집중되면서 방수층이 계속 뜨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면은 여름이 또 장마철이잖아. 같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 거지. 아, 거의 재난이 펼쳐지겠네. 그렇지. 그래서 옥상층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 나는 그래서 집 보러 갈 때 옥상층은 무조건 제외한다. 세 번째는 두 가지 다 봐야 돼. 낮이랑 밤에. 일단 낮에 가가지고 창문에서 뭐가 보이는지 잘 보셔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내가 예전에 5층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 5층인데 바로 앞에, 단지 앞에 전봇대가 있는 거야. 전봇대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우리 창문 앞을 지나가는 거야. 전압기도 있고.
물론 이제 너무 안 첫 번째는 뷰적으로 흉물스럽지. 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전자파가 온다는 그 스트레스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파에 대한 뭔가 무형이 어떤 거긴 하지만은 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천을 구해가지고 커튼까지 만들었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도 안 좋을 수 있고 나한테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아, 형 그러면 밤에는 또 뭐를 봐야 돼? 밤에는 이제 전광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 전광판. 근데 우리 집 맞지. 앞에 전광판이 분명히 없다? 어. 없는데 빛이 비칠 수 있어.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또 유리로 되어 있는 거야.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반사가 돼가지고. 그치, 저쪽에 실제로 성수동에 최근에 사건도 있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번 이렇게 잘 봐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보러 가실 때 뭐 낮에 보러 가셨다고 하면 저 한 번만 더 볼게요 하고 뭐 그다음에 저녁에 한 번 더 가면 좋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잘 보는 거야. 그 집 앞에서. 그 창문 앞에서 이게 뭐가 있나 이런. 저녁에는 한번 그렇게 해서 보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형 네 번째는?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긴 한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거를 안 해보거든. 뭐냐면은 수압 체크야. 다 그 화장실 가셔가지고 다 물 나오네 이런 거 다 막. 해보시잖아. 근데 이제 뭐냐면은 온수까지는 사실 이렇게 돌려서 안 틀어본다는 거지. 온수도 틀어봐야 그치, 이제 된다. 뭐 안에 스케일이 온수 쪽에 더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온수까지도 확인을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이제 물 색깔도 봐야 돼. 물이 안 나오냐 나오냐도 보지만은 사실은 노후관이 많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 좀 누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이제 필터나 연수기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이제 감안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지. 형 그러면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확장이야. 확장을 보통 이제 아파트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사실은 그걸 보고서 이제 금액적인 것도 계산을 하잖아. 실제로 이제 확장이 우리 집은 돼 있습니다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올리는 경우도 덜어 있어. 확장이 돼 있다. 그러면 체크해야 될 게 있어. 샤시가 일단 단창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이중창으로 돼 있는지. 그래서 덧창을 한 번 더 했는지 아니면 이중창으로 다시 시공을 아예 다시 했는지를 창호가 굉장히 중요해. 안 그러면 엄청 춥거든. 확장됐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난방배관이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겨울철에 가면은 손을 이렇게 대보는 거야. 대보면서 여기 바닥이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열선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지. 아니 근데 열선을 안 까는 데도 있어? 안 까는 아파트 꽤 많아 생각보다. 그러면 추울 거 아니야?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주변에 결로가 생기니까 곰팡이가 엄청 모서리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모서리에 있는 데 있지. 우리는 열선 다 깔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 난방선 다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제 모서리나 커튼박스 위쪽 이런 거 다 들쳐가지고 거기 모서리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물자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 확장한 것만 볼 게 아니라 확장이 잘 되어져 있는지 그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에 또 체크할 게 또 있어. 뭔지 뭔데? 알아? 구청에다 확인해야 돼. 이게 합법적인 확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서는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덜어 있어. 그러면은 신고를 하기 위한 비용이 또 드는 거야. 그래? 신고를 안 하시는 그치. 분들이죠? 안 되면은 막 이상하게 확장을 해놓고선 사진도 안 찍거나 가지고 구청에 전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이게 불법적인 확장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럼 뭐 벌금 같은 걸 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뭐 누가 신고하고 방문해서 확인하고 돈 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그래도 찜찜하니까. 형 그럼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확장해서 곰팡이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확장부만 보면 안 돼. 어디를 봐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외벽 부분이야. 외벽 부분에 화장실 있어. 화장실 있는 쪽에도 곰팡이가 많이 있었는지 대략 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창틀이나 이런 데 실리콘, 그리고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서리 쪽 있잖아. 그런 쪽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결로 흔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특히 장롱이나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도 살짝 열어보면서 냄새도 한번 맡아볼 필요가 있어. 거기에 이제 곰팡이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장롱 안에. 그렇지. 그런 것들 체킹을 해가지고 외벽 쪽에 만약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뜯어내고 단열 다 다시 해야 돼, 진짜로. 일이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형 사실 그 안쪽에 우리 보이지 않는 공간에 우리 조종족조편처럼 거기에 곰팡이가 엄청 피어 있을 가능성도 높잖아. 그치. 형 근데 그 곰팡이 제거는 뭘로 해? 곰팡이 제거제는 워터리스 곰팡이 제거제로 해야지. 아 그런 게 있어? 그치. 그런 형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으로 이제 제거하면 된다. 근데 아무튼 곰팡이는 확인을 해야 된다. 곰팡이 확인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진짜 더 디테일한 걸 알려줄게. 아니 벌써 형 6개나 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치. 오늘 일곱 번째 더 재밌다. 자, 일곱 번째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위에 층, 아래 층을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잘 봐야 돼, 샤시를. 왜 봐야 될까? 누수? 아니. 위에 아래층에 확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부를 잘 봐야 돼. 위층이랑 아래층이랑 확장을 안 했어. 우리 층은 확장이 돼 있어. 그러면 열이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 층, 아래층에 다 뺏기겠지. 아 베란다 추우니까. 그렇지. 거기는 외부나 마찬가지야. 근데 위에 층이 예를 들어 확장이 돼 있고 아래층이 확장이 돼 있다. 우리 집도 따뜻한 게 같이 샌드위치로 돼 있는 거잖아. 아 그럼 우리 베란다는 뜨뜻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살짝 보면은 좋다. 아. 그게 실제로 엄청 차이나. 그리고 특히 위에 층이 확장이 안 돼 있다. 그 위에 천장을 단열을 진짜 빡세게 해줘야 돼. 아 그러니까 벽 쪽만 단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천장까지. 그치, 천장까지. 원래 확장할 때 천정 단열하는 거야. 아 근데 그래?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형 8번째는 그럼 뭐야? 8번째는 보일러야. 아 근데 보일러는 뭐 어떻게 체크해? 보일러를 일단 사진을 찍어. 보일러 사진을 찍으면은 확대해 보면은 노란 색깔 스티커가 있을 거야. 흰색 스티커도 있는데 설치 날짜가 거기에 적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거기 보면은 몇 킬로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 용량이거든, 얘기하자면. 사실 보일러는 오버스펙이면 좋아. 내 평수에 어느 정도 되는 적정 용량이 있거든. 그 용량보다 살짝은 높으면 좋다는 얘기지. 그럼 좀 더 빨리 뜨거워지고,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콘덴싱 보일러,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광고 되게 많이 하다 콘덴싱 뭐 어쩌고 해서 뭐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이제 데펴가지고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콘덴싱 보일러면은 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런 보일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보일러의 어떤 사이즈나 효율이나 그런 것도 확인하면 좋다. 그렇지. 형 그러면 9번째는? 9번째는 운수분배기 있어. 운수분배기 뭐야? 그 부엌 아래에 있는. 그치. 보일러에 있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분리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방으로 아니면 이제 거실로 뜨거운 물이 돌게끔 해주는 게 온수 분배기거든. 그래서 우리 온수를 분배해준다고 해서 분배기인 거야. 온수 분배기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그 관 색깔 있잖아. 그 여러 가닥으로 돼 있는 선들이 있어. 그 선들이 무슨 색깔인지를 봐야 돼. 하얀색이나 반투명 색깔 뭐 이런 느낌의 색깔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엑셀관으로 보통 되어 있거든. 그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또 동색깔로 돼 있는, 금속으로 돼 있는 게 있어.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 동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된 주택이거든. 그러면은 진짜 이제 생각보다 큰일이 날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누수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걸 고쳐. 근데 봐봐, 이걸 탕탕탕탕 쳐가지고 얘를 고쳤어. 그럼 탕탕탕탕 친 충격이 어디로 갈까? 다 또 다른. 옆에 있는 관에도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누수를 잡는 공사를 하다가 다른데 또 누수가 터질 수도 있겠네. 그렇지요. 그래서 위에 층에서 공사했는데 갑자기 우리 층에서도 물이 셀 수도 있는 거고, 그 충격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동관은 일단은 조금 주의해라. 아, 동관은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엑셀관 같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온수온배기 주변에 볼 수 있다면은 이게 물이 흔적이 있나, 누수가 됐던 흔적이 있나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물 흔적이 있으면은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를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미세하게 흐르다 보니까 이게 빨리 마르니까 밑에 층까지 도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 아, 그러니까 누수도 간접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 마지막은 생각보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나도 내가 요즘에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사하고 나서 지금 되게 민감한 부분이야. 집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나. 형 담배 안 피잖아. 그치, 담배를 안 피지. 근데 욕실에 내가 댐퍼를 설치를 했거든. 그러니까 공기가 바깥에 있는 환풍기에 있는 게 역류하지 않도록 해준 게 댐퍼야. 댐퍼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담배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 거야. 주변에 화장실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뭐 아랫집이든 뭐 옆집이든
그게 이제 같은 환풍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치.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하냐? 솔직히 확인하려면은 환풍기를 일단 꺼야 돼. 화장실 환풍기를 끄고 그 주변에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으면은 냄새가 살짝 나.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공사할 때 이 댐퍼나 이런 것들 아니면 관 연결하는 부위를 되게 조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담배 연기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 걸 최대한 잘 차단하기 그런 거 그렇지. 좋은 거를 하면 되나 그러면? 엄청나게 그걸 주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또 이제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하면 좋다.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집 보러 갈 때 일단 같은 층에 유모차가 있는지 바깥에 유아용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걸 사실 체크를 해도 좋기는 하지. 왜냐면 이제 내가 약간 너무 그런 거 예민하다. 그러면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 그치. 이게 소음은 뭐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이제 감안하고서 이제 가는 거지. 그럼 좀 더 내가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 집은 계약하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면서 이제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안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지켜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이렇게 살다가 집값 오르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생각보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무겁다. 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치. 그게 뭐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부담이 또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왜냐면 취득세도 내고 그 취득세에 관련돼서 양도세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예쁘고 화려한 집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통해서 후회 없는 집을 고르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부동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이포도 꼭 부탁드려요. 안녕. 형, 근데 형은 집 살 때 솔직히 몇 가지나 봐? 한 300까지? 300까지? 장난이고, 그래도 한 몇십까지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탁기도 들어가는 거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확인할 게 있지. 아니 근데 왜 그 오늘은 10가지밖에 안 알려줘? 다 알려주면은 이게 지루해가지고 다 못 보시니까 포인트 10가지만 딱 찍은 거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지. 근데 형은 그 수십 개 본다고 그러니까 완전. 내가 더 알려드릴게.